저 시계가 지난 시간에 안 맞아가지고 늦게 끝났었는데, 자, 오늘은 배터리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AD 1세기에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팍스 로마나가 이제 이룩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AD 1세기가 그 로마의 전성 시기였는데 곧 이어서 이제 위기의 시대로 접어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네로 시대에 로마가 한번 망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네로 황제 이후에 그 연속적으로 그 군사력을 가진 장군들이 황제에 오르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유럽의 특징이 작은 정부다, 분권화된 사회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리스 도시국가가 분권사회라는 건 이해가 가고, 또 중세는 왕보다는 봉건 영주들이 다 세력을 잡았으니까 분권사회라는 건 이해가 가죠. 근데 로마는 거대한 제국인데 어떻게 로마가 분권사회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걸 다음에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로마는 그 자기 점령 지역으로부터 세금을 한 5% 정도 걸었습니다. 당시 동양 사회는 적어도 10%, 많게는 20%까지 걷었거든요. 교회 11조도 10%잖아요. 근데 로마는 한 5%밖에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 1세기에 한 번은 게르만 민족이 그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수시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게르만 부족이 이게 통합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약했었는데, 이제 부족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로마에 이제 대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르만족에서도 이제 동서쪽에 나눠져 있었는데, 동쪽에 있었던 게르만족들이 지도자들이 나타나면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서 통합이 됐어요, 부족들이. 그래가지고 로마군하고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그 동쪽 게르만 지역을 맡고 있었던 로마 군단이 괴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쪽에 있는 그 로마 군단이 와서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서쪽에 있는 게르만족들을 방어할 군대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서쪽에 있는 게르만 부족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 틈을 타서 게르만이 봉기를 해서 같이 연합을 해서 봉기를 해서 로마를 하고 전쟁을 할 것이냐. 그런데 그 부족장 회의에서 그걸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어차피 동쪽의 다른 게르만 부족한테 하고 동조를 해서 로마를 물리쳐도 그러면 결국 그 친구한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게르만 부족들 사이에서 보통 한 10%를 내고 있었어요, 옛날에 로마가 지배하기 이전에. 근데 지금 로마 치하에 들어와 있는데 5%밖에 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하냐 봤을 때 차라리 로마가 낫다. 그래서 서쪽 지역에 있는 게르만족 부족장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부결을 시키고, 그 사실을 로마 군단에 통보를 해줬어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싸울 마음이 없다.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로마 서쪽에 있는 군단이 부대를 빼서 동쪽으로 진격해 들어가가지고 동쪽의 게르만족들을 섬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로마 1세기에 이미 최고의 위기였는데, 만약에 로마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주변 부족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었더라면 이때 로마는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후로부터 서로마만 해도 한 5세기 정도를 더 갔잖아요. 476년에 서로마가 몰락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마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작은 정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점령지로부터 세금을 다른 아시아 국가 제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거두고 있었어요. 이래서 로마가 비록 제국이지만, 거대한 제국이었죠. 제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주변 부족들로부터 세금을 적게 걷었기 때문에
작은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위기의 시기에 여러 이제 군사 장군들이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 뭐 우리의 과세는 그게 아니니까 그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베스파시안 장군에 대한 얘기, 이건 이제 유대 멸망하고 관련이 돼서 이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 유대 속주가 자꾸만 반란을 일으키고, 특히 이들은 교회 11조를 바치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자꾸만 세금 바치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토벌대를 보낸 건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유태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했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굉장히 거대한 잘 지어진 성벽이라서 이거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가보면 이 산 위에 이렇게 있었고, 다윗이 거기다가 처음에 이제 헤브론 성전을 지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흰동 골짜기라서 아주 밑에는 골짜기고 공격하기 참 어려운 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성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이제 포위를 하고 식량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한 1년에 무리들이 100기를 들고 투항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인가 봤더니 이 레위족으로 구성된 제사장들인 거예요. 많지도 않고 몇십 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황제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황제를 아련을 했대. 황제가 아니지, 그때는 베스파시안 장군이죠. 장군한테 와서 하는 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이 곧 로마 황제가 된다. 그러니까 베스파시안 장군은 뭐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분은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그 노인네들 뭐 제사장들 몇 명 죽여봐야, 그리고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어차피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다. 그리고 당신 전쟁에 이기고 당신은 황제가 되는데,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는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평생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연구하고 그를 제사장들이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보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죽여봐야 그렇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 광야에 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사해 지역의 동굴에 들어가서 에세네파라는 팔을 이루면서 평생 성경 필사만 하고 복사만 하고 연구만 해요. 이 사람들이 오늘의 구약 성경을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아무튼 이렇게 베스파시안 장군은 포위하고 한참 있었는데, 진짜 얼마 안 있다가 로마에서 기별이 오기를, 우리 모두가 당신을 황제로 세웠으니까 귀국해라, 이제 이런 전갈이 와요. 그래서 야, 이거 그 늙은 이거 참 신통하다. 그러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티투스한테 예루살렘 공성전을 계속 하라 그러고 남겨놓고 자기는 이제 부대를 끌고 일부를 끌고 로마로 들어가서 황제가 되죠. 그래서 베스파시안 장군이 베스파시안 누스 황제가 되는 거예요. 남아있던 티투스 아들은 예루살렘을 드디어 이제 격파를 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정말 벽돌 위에 벽돌이 하나 남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갈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이 와서 막 울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로마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이 성의 성벽이 벽돌 위에 벽돌이 하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회파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예언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때 완전 이제 파괴가 되고, 그 이후로 1945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니까 그 강경파들이 계속 그 도망을 가서 이제 항전을 합니다. 그 항전을 하는 곳이 바로 마사다라는 요새로 가서 항전을 해요. 이 마사다는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유대 광야가 나타나는데, 그 광야에 있는 그 분지인 것 같아요. 분지 위에 이렇게 있는
그 요새인데 이 마사다 요새 양쪽이 뺑 돌아가면서 완전 절벽이에요. 그 저기를 올라가려면 아주 사람 한 사람이 겨우 갈 수 있는 빙글빙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저건 헤롯 대왕이 요새로 자기가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 이제 들어가서 살 요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헤롯은 이제 성경이 기록된 게 BC 5세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AD 1세기까지 공백기가 있는데 신구약 사이에 중간기라 그래서 이 기록이 없어요. 이 시대를 이제 헤롯 왕조 시대인데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건축한 것도 헤롯 왕 시대예요. 근데 이 자기가 헤롯 왕은 사실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언제 이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기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요새는 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저장돼 있고 사실 여기는 이제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근데 빗물이 떨어지면 그 빗물을 한 방울도 안 없어지고 다 모을 수 있는 시설을 해놨어요. 그리고 부족한 고기는 비둘기를 키워서 먹을 수 있도록 비둘기 집을 쭉 만들어놔서 이렇게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천연의 요새예요. 여기를 이제 유태인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항전을 하게 되죠. 그 여기를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이고, 근데 도무지 여기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티투스 장군이 유태인들을 이제 징병을 해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스듬한 언덕을 쌓아요. 그 뭐 많은 게 모래고 돌이고 자갈이니까 그걸 끌고 와서 계속 축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태인들이 와서 일하고 있으니까 뭐 화살을 쏴서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러고 이제 가서 다 전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난 몇 년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가보면 이 로마인들이 그때 투석기로 이제 쏴서 올렸는데 돌멩이들 이만한 바위를, 그때는 폭탄이 이제 없으니까 그런 돌멩이를 쏴서 날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곳곳에 있고, 그리고 뭐 온돌로 해가지고 아주 안에 잘 해놨어요. 그리고 식량 창고도 엄청 크고. 근데 결국 로마 군대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으면 어차피 죽는다. 그걸 알고 다 자결을 합니다. 자결하는 방식이 10명 모아서 1명이 9명을 죽이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서 자결을 다 전원이 죽고 그 여자하고 저기 아이들만 남겨놔요.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후대에 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얘기가 그 후에 유태인들한테 계속 이제 계승이 되어 온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유태인은 이제 징병제인 모든 사람이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면 맨 먼저 가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에 가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최후의 1인까지 장렬하게 싸우다 죽었는지를 답습하는, 구경하는 그런 그 견학지로 쓰고 있죠. 가서 이제 관광 가이드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외국인인 나도 가슴이 뭉클한데 이 유태인 젊은이들이 이렇게 정신무장을 하는 거예요. 남녀 요소 관계없이.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한복판에서 자기네들의 수십 배 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나라를 지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이제 그 티투스 장군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점령하고 완전히 이제 유대 전쟁 7년에 걸친 유대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그 티투스는 나중에 황제가 돼요. 또 티투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고, 이때 이제 그 유태인들은 완전히 없어지면서 전 세계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원래 기독교는 유태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면서 이제 옛날에는 유태인들의 상징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거기서 이제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서 유태인들은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얘기했는데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니까 그 성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각 지역에서 시나고그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회당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시나고그를 만들었어요.
그 시나고그에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그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시나고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유태교가 약해지고 기독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독립된 새로운 기독교가 시작된 거고, 초기에는 이제 유태인들의 기독교 갈등이 좀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뭐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는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이단이 돼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실 그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방 조그만 나라의 종교를 박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거절을 했습니다. 이걸 우상이라 생각하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태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박해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보조도 받고 인정도 받고 보호도 받았는데,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완전히 이제 박해를 받았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일파가 아니라 완전 다른 종교다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마에 가게 되면 이제 빠지지 않고 가는 콜로세움 있죠, 경기장. 이 콜로세움이 폴라비우스 원형극장이라고, 원래 정식 명칭은 콜로세움이 아니고 폴라비우스 원형극장이에요. 근데 이 폴라비우스는 뭐냐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콜로세움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로마의 유력자들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죽을 때 공공 건물을 기증하고 죽어요. 또는 다리 또는 도로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기증하고 죽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기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황제 일종명이에요. 그래서 티투스 황제 때 완성을 해서 여기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사자의 머리 이렇게 밥으로 만들고 화형도 시키고 검투사들이 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 최고의 로마 시민들의 이제 볼거리를 제공한 원형 경기장이죠. 가보면 이제 이걸 계속 복구를 하고 있는데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10여 년 전에, 10년 더 된 것 같아요. 한 15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는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과거에 우리 그 학생들을 데리고 그 경제사의 현장을 찾아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교로부터 이제 2,7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때 돈으로, 그때 한 15년 전 돈으로 2,700만 원을 받아서 27명의 학생들을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유럽 여행을 2주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주제가 뭐냐, 경제사의 현장을 찾아서. 그래가지고 이 로마,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가서는 이제 고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유럽 7개 도시를 갔어요. 영국서부터, 영국,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로마, 스위스 몇몇 도시들 뭐 해가지고 하여간 쭉 7개 도시를 돌면서 각 현장에서 영국, 런던의 그 국립박물관에 가서 산업혁명 강의하고, 로마에 와서 이제 로마 시대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 학생들이 그때 자기 개인 절반 부담하고 학교에서 절반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2주간에 걸쳐서 쭉 갔었는데 괜찮지 않아요? 그때 그 학교에서 그런 예산을 있어서 그 후에는 이제 그게 좀 수업하고 관계 없는 걸로 이제 변질이 됐는데, 그때는 우리 그 학생회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보러 이제 교수님이 가서 직접 강의를 하면 학교에서 그 학과를 우선적으로 준다. 이게 학생의 공약 사항이 돼가지고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직접 가고 거기서 수업을 하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 과가 1등 한다. 그래서 하자. 그래가지고 갔죠. 그래가지고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과가 그걸 몰아서 그냥 한 과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 후로는 없어진 게 아니라 외환위기 닥치고, 그 후로는 농갈라 먹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수업처럼 안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없었는데, 그게 좀 아쉬운데, 그 나로서는 2주 동안 가서 내가 서비스를 엄청 했어요. 관광 가이드를 했어, 내가.
그래서 근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강의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 조금씩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도 여기 갔었는데 그때는 공사가 이제 계속 저 가면 항상 공사야. 항상 공사 중이고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엄청 크다 그러는데 높은 데서 봐서는 이렇게 크지 않고 굉장히 그 뭐 노숙자도 있고 뭐 지저분하고 그래요. 지금은 좀 많이 정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 사진 보면 굉장히 큰 것 같죠? 막상 가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요새 이 잠실은 이런 큰 걸 봐서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아요. 근데 이게 고대 시대에 지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인 건 사실이죠. 지금 현대 감각으로서는 현대 건축물하고 비교하면 뭐 크지 않을 수도 있죠.